그래서 아마 우리 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 내가 다 해봤던 건데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 현장에서는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단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적용이 됐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회기성에 대한 부분들, 단회기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대한민국 최고다. 청소년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최고다. 빨리 만들고 이것을 학교와의 연계, 단회기성만큼은 최고다. 그 단회기성만의 최고의 콘텐츠가 5년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 지역사회에 비누 만들기 전문가만 1000명이 있다. 네. 여태까지 우리가 비누 만들기 하나만 가지고도 환경 콘텐츠를 제공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콘텐츠를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단회기성에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이것을 교육청하고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안정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2월 달에 교과 집중 기간 동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콘텐츠는 저희가 1학기, 2학기 같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판을 좀 만들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5회기만 할래요? 7회기만 할래요? 우리는 15회기 중에 끝에 11회기부터 15회기까지는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을 할게요 라고 학교에서 벌써 메뉴판을 통해서 결정이 돼가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20개 학교에 벌써 적용이 돼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들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서의 운영되는 용어와 청소년 현장에 대해서 운영되는 용어가 조금은 좀 상이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용어와 학교 현장의 용어를 좀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범교과 과정, 주제 선택 수업, 학교 자율형 특색 과정이라는 내용으로서 메뉴판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에서 범교과 과정, 정규교과 외에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저희는 환경, 성평등, 민주시민, 다문화, 국악기라는 콘텐츠를 통해서요, 학교의 교육과정과 같이 연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호도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한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이 매뉴얼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이 같이 회의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만든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학교 청소년 기관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같이 만들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자. 우리가 학교에다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한 개 학년 전체 해주세요. 우리 수련관에 오게 되면 버스 지원해주세요. 간식 주나요? 강사비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부담을 좀 줄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부담 없이 컨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수업 연계에 저희들이 잘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이게 몇 차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하고 맞물려서 학교 선생님께서 4주차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5주차, 6주차는 성취 기준에 맞물려가지고 체험 위주의 활동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탄소 중립, 기후위기, 자연순환과 정책 제안서까지 약 16차 수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학교에서의 선택활동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운영 체계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택, 그 다음에 일정을 확인을 하고 회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 몇 회기로 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강사에 대한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교육 전문가인데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있을 때요. 외부에 대한 강사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사 양성함에 있어서 일반 틀리고 2반 틀리고 진도가 틀려서는 안 된다. 이거 가리키는 것도 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뉴얼화 작업해서 똑같은 7주차 1교시에는 똑같은 매뉴얼로 나가게, 2주차에는 똑같은 매뉴얼로 나가게 통해서 교육과정을 맞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느 차시에 들어가도 혼란이 없게끔, 배웠네요 안 배웠네요 물어보지 않게끔 혼란이 없게끔 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 동아리도 연계가 됐었던 부분인 거고요.
학급으로도 연계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농어촌 복합도시여서 농촌이든 아니면 그 도심권이든 얼마든지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로서는 피드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환경 영향지수를 통해서 꼭 결과물을 학교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많이 쓰는 대자보 쭉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다음에 환경에 대한 실천을 약속을 하고 실천을 실시를 하고, 그거를 우리들끼리 서로에 대한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진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물려가지고 지식에 대한 이해, 과정기능, 적용실현, 정책 제안서까지 작성을 또 이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 제안서까지 제출을 하고서 이것들이 우리 학교의 약속, 우리 반의 약속, 나의 환경 교육의 약속에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지도안과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 현장에서의 지도안입니다. 일반적인 지도안인데요. 이걸 가지고 학교에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성취 기준이 없다. 대체 이 지도안에 우리는 목표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해서 이 시간에 성취 기준이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차시마다 이 활동에 대한 성취 기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활동과 교육의 접근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수까지 유로한 다 같은 지도안을 좀 만들고요. 마지막에 정책 제안, 그리고 유로한 우리의 강점, PBL 방식이라고 되죠. 포스트잇, 꼭 포스트잇을 통해서 서로들 의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각 현장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만 더 재정립하고 교육과정과 연계가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단회기성을 4회기, 5회기, 7회기 이상으로 늘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